자, 산화 환원을 할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너네들은 나랑 꾸준하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될 거야. 이 정도는 될 건데, 그래서 요것부터 해볼게. 아니, 알아. 옥텟 규칙 있죠? 이건 알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항상 288 구조를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2개, 8개, 8개가 들어간다는 거. 1번부터 20번까지만 해당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 이 옥텟 규칙에 의거하여 양 이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전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기억해 주세요. 전자 버린다. 그 다음 이제 양이온이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그쵸, 금속이죠. 좋아. 괜찮아. 물거나 해치지 않아. 금속 원소죠. 근데 중요한 거 요거만 할게. 그런데 유일하게 한 친구가 금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이온이 되는 친구가 있어. 누구 있지? 그렇지. 수소. 그쵸?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양이온 했으니까 얘도 한번 확인은 해야지. 뭐 해야 돼? 음이온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당연하게 음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 어떻게 하는 친구겠어? 얻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주로 금속이 아닌 친구들, 비금속 원소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음이온은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단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원자가 여러 개가 있다, 하나만 있다, 그런 뜻인데,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다원자라는 표현을 쓰면은 생소하겠지만 이건 알 거야. 왜 대답을 안 해주지? 예? 콜라? 무슨 음료? 탄산음료. 탄산 이온이죠? 탄산 어떻게 씁니까? CO3 2-. 탄소랑 산소 다원자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좀 하면 오네. 그럼 또 뭐 나와야 돼? SO4 2-. 그 다음 NO3-. 뭐 이러한 친구들도 이제 우리가 음이온 혹은 다원자 이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옥텟 규칙 요거 말고도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너네들이 이 산화랑 환원 파트에서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아요. 전하량 혹은 가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자, 전하량이랑 가수랑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 가볼게요. 자, 이 전하량이랑 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전자가 이동하게 된 그 개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뭔지 모르는 양이온이 있어. X라고 할 거고요. X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그쵸? 그럼 결국에 그럼 이 X몰 X 값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자가 이동한 개수라 그랬어. 그런데 양이온은 전자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버려요. 따라서 저 스몰 x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버린 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가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 Na 플러스 같은 경우는 1 플러스인 거잖아요. 이거를 1가 양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마그네슘은 2 플러스야. 뭐라고 대답해주면 좋을까? 2가. 알루미늄은 3 플러스야? 3가. 느낌이 왔죠? 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양이온 했으니까 또다시 음이온 한번 가봅시다.
뭔지 모르는 음이온이 Y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 스몰 y가 의미하는 바는 자연스럽게 내가 얻은 전자의 개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수도 똑같이 써요. 여기서 Cl-는 1-죠. 그럼 뭐라고 쓰면 좋을까? 얘도 똑같이 1가야. 대신 뒤에 붙는 이름이 달라지겠지. 얘는 1가 양이온이었고 얘는 1가 음이온이라는 거야. 괜찮죠? 자, 제가 이거를 왜 지금 강조하냐면은 내가 진짜 매년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랑 이걸 구분을 못해요. 너는 해요? 이건 해야죠. X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이 2개 있는 거고 이거는 전자 2개를 버려서 이가의 양이온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구분 못하는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가물가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시켜 드린 거예요. 괜찮죠?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진도 나가는 건데 첫 번째 산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 산화의 정의를 나는 내 맘대로만 바꿔봤어. 괜찮아. 근데 이해하기에는 뭐냐면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이 산화는요 산소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산소화. 자, 생각해봐. 어떠한 물질이 산소화 된다는 것은 산소의 양이 많아지는 걸까 줄어드는 걸까? 많아지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산화한다는 것은요 산소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은 부패한다, 썩는다. 두 번째, 철이 부식된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 후! 산화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 게 연소 반응 있죠. 불에 타는 것도 우리는 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저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화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산소의 개수가 많아진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되고요. 저 요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구리가 산소랑 결합을 하게 돼. 그러면은 산화구리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되거든. 오케이? 그럼 봐봐. 지금 화살표 왼쪽을 반응물이라고 부르잖아. 반응물에서 지금 구리 입장에서만 놓고 봐봐. 산소 있어 없어? 없어. 생성물에서는 구리에 지금 산소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 그럼 구리 뭐 한 거야? 산화. 느낌 왔죠?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환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환원. 자, 산화랑 환원은 반드시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친구인데 이유가 뭐냐면 환원은 산화 반대예요. 아, 그럼 너무 쉬워지네. 그치? 왜 쉬워지겠어? 산화가 산소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였으니 환원은 산소의 개수가 감소하는 것이겠네요. 그쵸? 맞아요. 환원은 여러 가지 예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기는 이 정도만 할 것 같고 그 다음은 너네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낸 적은 없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기론 그래.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해볼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산화 그 다음 환원, 제요. 6.25 전쟁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남침이에요? 남침이죠. 진짜요? 똥침은 내가 찌르는데 똥침이잖아요. 아, 네. 남침은 똑같은 거죠. 쳐들어왔잖아요. 아, 똑같은 겁니다. 손침이 아니잖아. 네, 아, 네. 똑같은 겁니다. 산화제는 내가 산화한 게 아니고 남을 산화시키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그래서 산화제는 남을 산화. 그럼 환원제는 남을 뭐 해준 거야? 환원해준 거야. 그럼 질문해 볼게. 남을 산화시켰으면 나는 뭐 해야 돼? 그렇지. 남을 환원시켰으면 나는 뭐 해야 돼? 그렇지. 느낌이 왔습니까? 이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은 예시 문제 하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저는 1번으로 필기를 하려고 하고요. 뭐냐면 이 파트에서 여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지금 책에 보시게 되시면은 산화구리랑 탄소의 반응이라고 써있죠. 산화구리를 못 쓰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산화구리고 이게 탄소예요. 알겠죠? 근데 그 바로 아랫줄을 보게 되면은 이 둘이 반응을 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석회수가 어떻게 됐대? 흐려지게 되었대. 자, 생각해봐. 석회수가 흐려진다는 거는 뭐가 생성됐다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다는 거야. 오, 예. 오케이. 이 정보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해볼까 해요. 가장 먼저, 아니, 석회수는 왜 흐려지는 것일까? 그 석회수의 반응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석회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걸 이제 산과 염기에서도 한번 쓸 수 있겠지만 CA 괄호 열고 OH 괄호 닫고 2입니다. 자, 왜 굳이 괄호를 썼느냐? OH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랑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하게 돼.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CaCO3가 만들어지고 H2O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잘 봐야 돼. 너 CaCO3가 뭐야? 탄산칼슘이지. 네. 이거를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어. 이거 앙금이다. 이거 앙금이다. 알았지?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두 번째, CaCO3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야.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알겠죠? 요거 하나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 쌤, 근데 저희는 지금 저 산화구리랑 탄소랑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그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산화구리랑 탄소랑 결합을 하게 되어서 두 개의 구리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단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화살표 왼쪽인 반응물에서 구리 입장에서만 놓고 볼게요. 구리는 산소를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지고 있어요. 생성물로 가볼게요. 구리는 지금 산소가 있나요? 없나요? 산소의 개수가 늘었나요? 감소했나요? 그럼 뭐 한 거죠? 환원했네요. 아이고, 색깔이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그냥 쓸게요. 오케이, 구리는 뭐 한 겁니까? 환원되었습니다. 질문. 내가 환원했네? 얘 산화제야, 환원제야? 내가 그렇지, 산화제지, 그렇지. 잘했어. 자, 필요 없으니까 답을 저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대답 안 해도 돼. 자, 그럼 탄소 한번 봅시다. 탄소는 지금 산소가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근데 생성물로 가니까 산소가 있네요. 얘는 당연하게 산화했을 겁니다. 됐죠?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였어. 알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누가 봐도 이 화학 반응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기도 해. 잘 봐봐. CuO가 뭐냐면은 산화구리죠. 산화구리예요. 자, 지금 미안해.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나와 있니? 책 한번 읽어봐봐. 아래쪽 쪽에 있을 거야.
너가 직접 대답해야 돼. 괜찮아. 편하게 해. 산화물이요? CU5 무슨 색이래? 여기 있을 거야. CU5 무슨 색깔이래? 검은색. 그렇지. 검은색이래.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위와 같은 실험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검은색의 양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든. 그렇지. 얘가 얘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검은색의 양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중요한 거 그냥 CU 있죠. 그럼 얘는 구리 아니겠습니까? 구리가 지금 무슨 색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붉은색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붉은색의 양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점점 얘가 얘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냐면은 CU2 플러스예요. 플러스 누가 봐도 양이온이네.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친구를 우리가 구리 이온이라고 부르잖아. 아, 얘는 정말 너무 다채로운 새끼야. 왠 줄 아니? 얘 푸른색이야. 요거는 하나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이거 조금 이따가 배울 거거든요. 자주 나올 겁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뭐냐면 똑같은 실험 문제인데 조금 더 쉬워. 가볼게요. 이 구리판을 가열해 볼 거야. 너가 나랑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들어왔다 보니까 이게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2학년 때 제가 아주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알코올 램프에 있는 불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가스레인지 불꽃도 그렇고 이 불꽃들은요 심지 쪽에 가까이 있는 곳을 속불꽃, 공기 중과 맞닿아 있는 그 아주 모서리처럼 뾰족한 부분을 겉불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각각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 속불꽃은요 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요. 알겠죠? 그런데 겉불꽃은 공기 중에 많이 있는 산소랑 접촉할 수 있다 보니까 산소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구리판을 가장 먼저 어디에 집어넣어 줄 거냐면은 겉불꽃에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그냥 있었던 구리랑 산소랑 결합을 하게 돼. 그 결과 두 개의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구리는 누가 봐도 뭐 하는 거예요? 산화하는 거네요. 그쵸? 오케이. 산화한 거야. 근데 여기서 애들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얘는 반응물의 물질 2개, 생성물의 물질 2개였기 때문에 산화하는 물질이랑 화동하는 물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 썼던 공식은 반응물의 물질 2개, 생성물의 물질 하나죠. 이러면 헷갈릴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오케이, 얘는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어. 그럼 얘는 일로 온 건가? 애매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편해요. 그럼 산소의 양이 줄어들긴 한 거네. 환원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칠판보 대답해 봅시다. 붉은색의 개수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구리의 양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검은색인 산화구리의 양은 더 많아지게 되겠죠. 느낌 오셔야 돼. 그래서 겉불꽃에 넣어주게 되면 점점 더 시커멓게 변할 거야. 그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어낸 이 산화구리를 다시 속불꽃에 넣어줄 거야. 알았지?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얘랑, 자, 천천히 갈게요. 2개 다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일산화탄소 쓰이긴 할 거야. 알았지? 일반적으로는 얘야. 그러니까 얘만 쓸게 그러면. 일산화탄소랑 결합을 하게 돼.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다시 구리 원자로 되돌아가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산화구리가 그냥 구리로 변화했기 때문에 산소의 개수 늘었어, 줄었어? 줄었어. 그럼 뭐 한 거야? 환원한 거야. 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변했어. 산소의 개수가 늘었네? 그럼 뭐 한 거야? 산화한 거죠. 됐습니까? 산소의 이동은 비교적 어때요? 할만하죠? 동그라미 5의 개수가 늘었는지 줄어드는지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그치? 자, 그 다음 페이지 살짝 한번 넘어가 보시게 된 다음에 10분 정도 쉬었다 할 거고요. 여기가 가장 힘들어요. 어렵고요. 설명을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그대로 갈 거야. 쓰기 귀찮아. 잘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를 안 지운 이유가 있어. 지금까지 산화는 산소의 개수가 늘었어, 줄었어? 늘었어. 환원은 감소했죠. 이번에는 반대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부터 배울 산화라고 하는 것은요. 전자의 개수가 반대라 그랬으니까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원은 전자의 개수 어떻게 되는 걸까?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래서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쌤,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었던 산소의 이동이랑 전자의 이동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가요? 똑같아. 따지고 보면 똑같거든? 잘 봐봐. 지금 칠판에 써 있는 이 CU에서 CuO가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원자 상태죠. 얘는요, 굳이 따지자면 CuE 플러스랑 O, E 마이너스의 결합이거든요. 구리만 놓고 봅시다. 원자에서 양이온으로 간 거니까 전자 어떻게 한 거야? 버린 거지. 구리 산화구리로 변했어. 전자 어떻게 된 거야? 버린 거야. 그럼 뭐 한 거지? 산화한 거네. 똑같은 개념이긴 하죠. 그쵸? 산소의 이동이랑 전자의 이동은 똑같이 봐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완전 다른 개념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조금 더 꿀팁을 전달해 볼게요. 자, 내가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하자마자 옥텟 규칙을 설명한 이유가 있어. 전자의 개수가 줄어든다. 전자를 버린다. 뭐가 되는 거지? 어떤 입자로 변하는 거겠어? 양이온. 그렇지. 어떠한 물질이 산화한다는 것은 양이온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양이온 옆에다가 땡땡 쓰고 빨간색으로 글씨를 막 이어 썼어. 주로 양이온이 되는 친구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금속. 따라서 산화는 주로 누가 될까요? 금속이 될 거예요. 금속 위주. 근데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 수소도 가능은 하겠다. 왜? 전자 버리려고 할 거니까. 그쵸?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할 거야. 왜냐면 쌤,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면은 아까 음이온도 전자의 개수 얻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음이온화 쓰면 되겠네요? 아니야. 그게 힘들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미 버린 친구에다가 너 다시 전자 가져가 해가지고 억지로 주어줄 수도 있겠지. 맞아. 이겁니다. 그래서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따지자면 원자화 되는 거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원자화 되는 것.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원자화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에서 다시 뭘로 되는 것?
원자로 바뀌어지는 것도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쌤, 그러면은 환원이 양이온에서 원자가 되는 거면은 양이온은 애초에 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럼 환원도 또다시 금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 책 156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게 되시면은 그림이 하나 있으면서 설명이 하나 나와 있죠? 금속의 반응성이요. 자,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거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화학을 공부할 학생이라면 내년에 고2 때 뒤지게 암기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은 이거 암기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왜?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거 알려주거든요. 반응성은 얘보다 얘가 더 큽니다 라고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저는 굳이 암기하지 마세요. 근데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봐. 반응성이 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알칼리 금속 떠올려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그 중에서 반응성이 제일 큰 친구는 리튬이었어? 루비듐이었어? 루비듐이었어. 왜 루비듐이냐면은 금속은 전자 어떻게 하고 싶어 해? 버리고 싶어 해. 리튬은 제일 가까운 곳에 전자가 있으니까 인력을 끊어내기 힘들지 않아. 아하! 그 뜻은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전자를 잘 버리는 거구나. 연관 지어 봅시다. 전자 버리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두 글자? 산화네요.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결국에 산화가 잘 된다는 거네요. 그죠? 쌤, 그러면 아까 알칼리 금속 예시 들어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반응성이 크겠네요? 또 막상 그렇지도 않아. 생각해봐. 전자 하나가 버리기 쉽겠어? 두 개 버리기 쉽겠어? 하나. 그러면은 칼륨보다는 칼슘의 반응성이 좀 작겠네. 그럼 나트륨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애매해지기 시작하지. 그지? 그래서 저걸 외우는 게 편하기는 해. 고2 때는. 지금은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원자 번호 순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친구랑 B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B의 반응성이 더 커요.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B는 뭐 하고 싶은 걸까요? 산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A는 뭐 하고 싶은 거죠? 반대로 환원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쵸? 완벽합니다. 잘 들어봐.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B는 산화하고 싶어 한다.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거야. 즉,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거겠네? 생각해봐. 양이온이 전자를 버릴 수 있니, 없니? 없어. 양이온은 전자를 못 버려. 그죠? 즉, 이게 반응을 하려면은 B는 반드시 원자 상태이어야만 하겠죠. 그래야 전자를 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미 버리고 난 다음에 양이온은 버릴 전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반응을 못 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럼 반대로 A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를 막 가지고 오고 싶어 해. 근데 이미 주머니가 꽉 차 있는 원자라면은 더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반응을 한다면 A가 반드시 이온 상태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쌤 그러면은 B가 이온이고 A가 원자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고 싶으셨다 할게요. 네 번째, 정말 쉽습니다. 동시성이에요. 쓰기 싫다. 칠판 봐보자.
산화만 일어난 적 있니 없니? 환원만 일어난 적 있니 없니? 동시에 일어난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